계속해서 3인의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그닥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IT 부품주들이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서 분위기 자체는 좀 많이 가라앉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 독감 비상 백신주 강세입니다. 미국의 독감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뉴욕시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급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즉 SCFI가 전주 대비 7.3% 급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내수주 쏠림 현상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내수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지난주에도 후반부에 한번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 관련 기대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주간 단위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일주일 새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급등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대해운이라든지 ST엑스패노션, M&A 이슈도 부각되면서 최근 해운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이 해운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해운주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스팟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주간 단위로 급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벌크선의 운임 지수죠. 우리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기대감에 의존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해운이라든가요, ST엑스패노션은 늘 그렇지만 이제 M&A 이슈가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면 어떤 그 M&A 이슈가 이제 더욱더 그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어떤 펀더멘털에 대해 기대감 있는 와중에 어떤 뉴스의 가치가 또 새롭게 좀 거기다 부과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는 2011년이었죠. 2011년 연말부터 2012년, 즉 작년 초반까지 한 차례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어떤 해운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작년보다 지금의 환경이 분명히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근거 없는 기대감이었고요. 지금은 1년 전보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도 어떤 주택 시장부터 소비 시장부터 해서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기대감에 불과하지만은요, 작년보다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그 연말 연초에 했던 그 상승 정도의 어떤 그 강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종목을 본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진해운이 좀 더 좀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대한해운이라든가 ST엑스패노션은 늘 그렇지만 M&A의 어떤 그런 뉴스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은 투기적인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본질적으로 근접하신다 그러면 그쪽에서 본다 그러면 한진해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적에 반영될 때 탈출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은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만큼 해운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한 시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는 안정성 측면에서 한진해운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요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내수주 쪽이 뭐 당연히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원화 절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내수주 쪽, 특히 뭐 증권사들도 일부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뭐 중복해서 추천 종목으로 내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내수주 어떻게 봐야 될지 임태근 상무가 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사실 원화 강세가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이게 사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판매 가격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내 판매 가격을 조금씩 이제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을 상당히 싸게 살 수 있으면서 이 스프레드가 매입가랑 이제 판매가가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훨씬 더 확대가 되면서 이들 기업의 안정성이 더욱더 이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업종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유틸리티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가 우리가 이제 상승 국면을 봤을 때 이제 금융 장세라고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오르는 이런 국면인데요.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운주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경기 지표나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오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의 매력도가 더욱더 이제 증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업종이 이제 과거 이제 히스토리컬한 어떤 평균보다도 훨씬 더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국면 자체가 저희는 단기에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에는 여전히 한두 분기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내수주에 대한 강세는 좀 더 관심 깊게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주 강세, 시장 분위기와 뭐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원화 강세라든지 올해 곡물 가격도 뭐 보합권 예상하는 연구기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모로 좀 환경이 유리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상해종합지수 급등입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2%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웰스파고 실적은 발표를 했는데 이익은 좋았는데 순이자 마진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회사하고는 분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 금융주와 인텔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그 수목금 해갖고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JP모건, 뭐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요. 줄줄이 금융주들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의견은요. 어떤 그 매수 의견, 좀 그냥 매수 의견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 모든 은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의 붕괴가 회복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넘쳐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분위기도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실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PBR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1.0배를 각각 겨우 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5배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RBC의 수석 애널리스트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애널리스트도 약간 관점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금융위기 이전에 보면은요, 은행업종 PBR이 물론 약간 과한 느낌은 들지만 2.2배, 2.3배였고요. 일부 종목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버블이 끼었던 거죠. 지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랑은 많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은행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의견이 좀 한마디로 좀 썰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4분기에 주당 이익의 예상치는 45센트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64센트였고요. 직전 분기에 즉 3분기에도 58센트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계속 이익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쪽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인텔이 주가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으려고 그러면요. 2분기, 3분기가
지금보다 즉 이번에 나온 분기보다 좀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적 가이던스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내야지 인텔은 좀 좋아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가가 큰 매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인텔은 47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요. 근데 거의 절반이죠. 24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에서 인텔의 주가가 22달러 수준인데요. 목표 주가 평균이 불과 23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인텔과 달리 최근에 인텔은 큰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뭐 인텔이 주가가 뭐 급등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3일 날 애플컴퓨터의 실적 그리고 그 전에 나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같은 것이 오히려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관련해서 사실 기대감이 크지 않은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때도 좀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어쨌든 미국 뉴욕 증시나 우리 시장이나 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QFII라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이번 주에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 정도 올랐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그야말로 깜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반면에 물가에 대한 부담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국의 4분기 GDP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되는데 임태근 상무가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중국 GDP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뭐 대략 시장에서는 한 8%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3분기 때 저점을 찍고 4분기 때 이제 8%로 올라서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중국이 또다시 두 자릿수 성장대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전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 성장을 하면은 이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건데 이게 이제 또 고속 성장하는 어떤 밑받침이라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난 3분기가 7.7%대가 이제 바닥이었다는 이런 걸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최소한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4분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새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인프라 투자 위주로 해서 늘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 2009년에 했던 것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기에는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확산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수출들이 조금씩 이제 대외 경기가 살아나면서 회복되는 모습에 따라서 중국 경기도 좀 같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이나 유럽 같은 데서 4분기 어떤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서 수출이 좀 늘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단지 4분기 특히 12월 수출이 좋았다고 해서 이 자체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중국의 어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은 좋아진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또 과도한 기대감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상해 종합지수 급등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원인은 잘 찾기 어렵고 수급 요인이 좀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이틀째 순매도입니다. 매도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주 뱅가드 얘기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워낙 일주일간 환율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워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 매매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이 외국인 수급 좀 정리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큰 틀에서 보면은요, 지난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뱅가드 펀드의 어떤 벤치마크 변경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일단 심리적인 압박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처럼 일부 그 경쟁 펀드에서는 분명히 또 새로운 ETF도 설정되고 상당히 많이 거기에 팔렸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일정 부분 물량은 계속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뭐 그 기회가 된다 그러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저가의 매수를 해보려는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반면 이제 이런 기회를 잘 노리는 어떤 그 연기금이라든가요, 투신권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투신권은 돈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기도 하지만 좀 빠져나가는 추세에서 적극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분명 지금까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원화 강세, 즉 원화 강세 이제 지나치게 빨라지고요. 그에 반대로 또 엔화가 또 지나치게 빨리 또 약세가 되면서요. 상당히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원화에 대한 강세가 어느 정도 갈 건지 그거에 대한 외국인의 유입 속도랑요. 결국 또 많은 언론에서 걱정하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라든가요, 영업이익의 감소, 심지어는 손실 확대 이런 것들, 즉 수익성과의 상충 관계에서 모든 것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에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출과 반대되는 내수 관련주, 대표적인 것이 통신주 이런 거, 뭐 가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엮여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뭐 게임주가 됐건 말이죠. 아니면 또 엔터테인먼트가 됐건 간에 또 코스닥에 무슨 일부 바이오가 관련됐건 간에 그런 것들의 어떤 흐름들은 약간의 지금 경기 민감 대형주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주시장이 한쪽은 이런 쪽이 올라갔다 한 번 또 반대쪽이 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면서도 일단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 시장이 오늘 여러 가지 수급 요인에 잇따라서 급등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중국이 GDP가 7.8 예상되지만 더 좋아져서 정말 중국계 관련 주식이 올라가면 그때도 우리나라 수출 관련 것이 결국 경기 민감 대형주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계속 안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을 본다 그러면 시장이 매우 지금 혼란스러운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오늘 올라간다고 또 기뻐하고 또 떨어진다고 넣었을 거에서 계속 주식을 바꾸면서 교체 매매하다 보면 결국 늘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 비용이고요. 흔히 얘기해서 거래세만 늘어날 뿐이고요. 본인들의 계좌는 지수가 올라가건 코스피가 올라가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말 웬만한 종목군에 정말 탑픽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느긋하게 갖고 계시면서 뭐 코스피 기준은 1970, 뭐 코스닥도 몇 포인트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면서 좀 느긋하게 주식 비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같은 시장 조금 좀 방향성을 잡기 힘든 시장에서 잦은 교체 매매는 당연히 뭐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업종 대표주라든지 갖고 있으면 좀 중기적으로 느긋하게 좀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도 도움말로 주셨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에는 이 얘기가 참 많이 돕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돌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규제의 위험, 또 정책 지원 기대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급락을 했었고, 반면에 요새 뭐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임태근 상무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최근에 사실 중소형 건설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도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량한 이제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신용 스프레드가 거의 이전 저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좀 비우량한, 그러니까 약간은 위험한 트리플 B급의 어떤 회사채들의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 이들 스프레드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는 건데, 이게 큰 목적에서 보면 사실 이제 지난 정부 때 대기업 위주로 투자 지출을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모두 점검을 했거든요. 결국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일자리를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떤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어떤 명분 하에 결국 중소기업들의 어떤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현재 유동성 때문에 투자를 못했거나 유동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당히 이제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자체의 어떤 사업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이런 어떤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신정부 들어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물론 코스피 자체의 강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훨씬 아웃퍼폼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들로서 코스닥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러셀 2000이 지금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국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국면, 이런 거 봤을 때는 코스닥의 어떤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과 이런 매력도를 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섹터는 뭐 가격을 진짜 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부 섹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참 구분해서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